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걱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회스러운 제 결혼 생활 정말 돌이키고 싶습니다. 정말 개처럼 일만 하고 누구보다 가정을 위해서 노력해왔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남은 것은 상처뿐입니다. 어린 나이부터 장사에 뜻이 있어 그쪽으로만 생각하고 일해온 터라 많이 배우질 못했고 늘 아쉬움 속에 살다가 야간대학이라도 나오고 싶은 마음에 등록하여 공부했습니다. 거기서 이혼한 그 여자를 만났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이 많았지만 배움에 뜻이 있는 그 모습이 좋아 보였습니다. 늘 성실하게 출석했고 상냥한 모습에 제가 반해서 먼저 다가갔습니다. 아직 배움에 뜻이 있어 결혼을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를 믿었습니다. 만남을 제의했고 받아들여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홍기가 찬 나이였기 때문에 저도 장난스러운 만남을 할 처지가 아니었습니다. 늘 결혼을 염두에 두고 만나고 있었고 만나는 동안 이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그냥 전에 깊게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으나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헤어졌다는 정도만 알고 있었죠. 또 저희 부모님이 닥달하는 터에 소개시켜드렸고 나이가 별로 마음에 차는 것 같진 않으셨지만 네가 좋으면 결혼하라기에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저는 모은 돈이 좀 있는 편이었고 이제 결혼할 것이니 서로 다 공개를 하고 그에 맞춰 결혼 생활을 해야 할 것 같다고 하니 모은 돈이 800만 원이라더군요. 31살 여자가 800만 원 있다고 하니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그렇게 돈을 못 모았냐고 물으니 집안 사정상 본인이 많이 도왔고 늘 뭘 배운다고 일하면서 돈 모을 시간이 없었다고 하더군요. 듣고 그럴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럼 처음에는 내 돈으로 결혼하고 결혼 후에는 정말 알뜰하게 잘 살자 하고 본인도 그러겠노라 했습니다. 그렇게 결혼식까지 다 마쳤습니다. 쓸데없는 거칠애는 다 빼고 정말 최소한의 것들만 해서 일단 결혼을 했죠. 그리고 나서부터가 문제였습니다. 저는 맞벌이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결혼 전에는 나도 경제활동 해야지 하기에 당연히 그럴 줄 알았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 집에서 살림하는 것도 경제활동이라며 나가서 돈 버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좋게 좋게 결혼한 마당에 싫다고 하는데 나가서 돈 벌어와라 하기에도 좀 그래서 그렇다면 정말 알뜰하게 아끼면서 살자 하니 알겠다고 하더군요. 저도 장사가 잘 되는 편이긴 했지만 일단 자영업 자체가 고정적인 수입이 아니고 죽 쓰는 달도 좀 있었기에 늘 긴장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런 와중에 결혼까지 했으니 제 불안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결혼이 주는 안정감과 행복도 있었지만 저는 가장이 되었기에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달에 500에서 600 정도를 가져다 주고 정말 저는 한 달 용돈 30만 원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모범을 보이면 그 여자도 알아주고 잘할 줄 알았던 것이죠.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냥 여느 집처럼 행복했고 결혼 생활한 지 얼마 안 되어 임신도 했습니다. 제 모든 걸 바쳐서 열심히 일하고 가정에 충실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아이를 출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시기가 전세 2년 산 후에 집을 넓혀가는 것이었는데 아이도 태어났고 기간 만료도 얼마 남지 않아서 알아보고 있었습니다. 적당한 집을 알게 되어 매매하려고 하니 전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고 여태 모은 돈이면 해결이 될 것 같다 싶어서 돈 모은 거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한 푼도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달에 적어도 500만 원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가져다 줬는데 한 푼도 없다뇨. 정말 생활비를 펑펑 써서 달에 250만 원을 썼더라도 250만 원씩 1년 넘게 모았으면 3천만 원은 있어야 하는 것이 정상인데 한 푼도 없다고 하니 얼마나 황당합니까? 경제권은 다 넘겨주고 그냥 알아서 잘 하겠거니 생각을 했었는데 갑자기 머리에 해머를 맞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돈 다 어쨌냐고 물으니 생활비를 다 썼다고 하더군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라. 우리 집에 500만 원치 생활비 쓸 것이 도대체 뭐가 있냐 물으니 살림 안 해봤으면 말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정말 당황스러웠습니다.
이 여자가 사치를 해서 뭐 물건을 막 사고 그런 것도 아닙니다. 집에 보면 비싼 물건도 없고 늘 옷도 입던 것만 입기에 정말 사치 없는 여자구나 생각했고 너무나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제대로 말을 하라고 해도 생활비로 다 썼다고 하는데 뭐라 할 말이 없었습니다. 통장 내역이라도 보자니까 죽어도 안 보여주더군요. 이런 식으로 할 거면 다 가져가라고요. 그래서 가져가겠다 하니 그럼 나는 네가 주는 생활비 받아서 애나 키우고 하는 사람이냐고 또 방방 뛰더군요.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습니다. 일단 이사는 좀 미뤄야 할 것 같은 상황이었고 주던 생활비 500에서 300만 원 주었습니다. 그러니 이게 뭐냐고 또 난리를 치기에 장사가 안 된다고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다가는 정말 거짓골을 못 면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으니까요. 그리고 도대체 돈이 어디로 다 새어가는지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아무렇지도 않은 척 하면서 정말 세심히 관찰했습니다. 폰도 좀 보려고 했으나 비밀번호 때문에 번번이 가로막혀 답답한 상황이었죠. 그러다가 의외의 곳에서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가게 장사 후 남은 고기가 있어 처갓집에 가져다 주려고 갔는데 집 앞 놀이터에서 장모님과 어린아이가 놀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뭐 하세요? 인사하니 귀신 본 것처럼 놀라더군요. 이 아이는 누구냐고 하니 어버버 하시면서 그냥 동네 아는 아이인데 이웃이 바쁜 일 있어서 돌봐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근데 아이는 할머니 이 사람 누구냐고 묻고요. 뭔가 이상해서 고기 드리려고 왔다고 하니 그래 주고 가라고 하더군요. 사위 왔는데 차 한잔 안 주시냐 하니 집이 엉망이라 좀 그렇다면서 다음에 오라고 했습니다. 제 촉이 좀 이상했습니다. 혹시 아내의 아이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걸 속이고 결혼을 할 리는 없지 않냐며 스스로 계속 합리화를 시켰습니다. 그러다 정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경도 안 쓰는 창고 같은 방이 있었는데 거기에 잠깐 들어갈 일이 있어 들어가 보니 뜯지 않은 아이 새 장난감이 있더군요. 이건 도대체 왜 샀냐고 물으니 그냥 조카 주려고 샀어 하기에 당신 조카 없잖아 하니 친구 아들이라고 둘러대더군요. 꽤나 고가의 장난감 같았는데 친구 아들한테 이런 걸 사준다고 생각하니 뭔가 찝찝했습니다. 그리고 제 의심이 거의 확신이 되어가고 있었죠. 장모님 집 앞에 죽치고 있다 보면 뭔가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정말 성실하게 운영하던 제 가게도 아르바이트생들한테 오늘만 좀 빠지자 양해를 구하고 그냥 계속 차에서 죽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처갓집에서 그 아이가 장모님과 같이 들어가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쫓아가서 벨 눌렀습니다. 누구냐고 묻기에 대답도 안 했죠. 그러니 슥 문이 열리길래 바로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 왜 이러나 하며 난리가 났는데 그냥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누가 봐도 애 키우는 집이더군요. 도대체 제가 결혼 전에 인사하러 갔을 때는 어떻게 다 정리했나 모릅니다. 가깝지 않은 거리에 살아서 갑자기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나 보더군요. 사실대로 다 말하라고 대충 다 알고 왔다고 하니 우시더군요. 사실 땡땡이 아이라고 하면서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결국 긴가민가 했던 일이 사실이 되고 나니 몹시 당황스러웠습니다. 있는 그대로 다 말해라. 이거 사기 결혼이고 진짜 콩밥 먹는 수 있다라고 겁주니 다 말하시더군요. 어린 나이에 임신해서 혼인신고도 안 하고 남자랑 살았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는데 그놈 좋다고 따라가더니 아이 낳고 살다가 그놈은 지금 영창에 있다고 하더군요. 보이스피싱을 하는 놈이었는데 중국까지 그 여자 데리고 가서 같이 시켰다고 하더군요. 임신한 여자를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 붙잡혀서 남자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랑 다 영창 가고 그나마 본인이 다 뒤집어 써줘서 아내는 무혐의로 풀려났다고 하더군요. 그 이후에는 본인도 새삼 살고 싶다고 아이만 좀 맡아주면 정말 잘 살아보겠다 해서 그렇게 해줬답니다. 그렇게 대학교도 다니고 공부도 하고 전에 어두웠던 그 모습 사라지고 잘 살다가 저를 만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너무 그 여자를 좋게 보고 있어서 본인의 어두운 그런 이야기를 차마 할 수 없었다고 했습니다. 이젠 장모도 아닌 그 여자에게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하는데 일으켜 세워서 나 가지고 장난치니까 재밌냐 물으니 대충 눈치챘는지
체념한 얼굴로 미안하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아이 생겼으니 어쩌겠냐며 앞으로 정말 가정 충실하며 살겠다고 하며 아이는 엄마가 키우면 된다고 하기에 개소리 집어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집에 있는 통장 다 들고 나가서 통장 정리하니 남자 이름 떡하니 찍혀 있었습니다. 차 타고 오며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아무리 아이를 키워도 달에 몇백만 원씩 보낼 일이 없을 텐데, 그리고 처갓집이 그렇게 못 살지도 않고요. 역시나 예상이 들어맞았죠. 그놈 그때 들어갔으면 이제쯤 출소했을 때 되었을 거고 거기에 돈 갖다 바치고 있었던 겁니다. 다시 집으로 돌아와서 이 새끼한테 돈 갖다 바친다고 내가 열심히 번 돈 한 푼도 못 모았네 하니 당장 범죄자가 나와서 할 게 없으니 좀 도와준 거랍니다. 황당해서 결혼한 네가 그딴 걸 왜 신경 쓰냐고 하니 그래도 아이 아빠고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 그렇게 한 거라고 정말 개같은 소리를 하기에 뺨을 후려쳤습니다. 난 내 피땀으로 그런 범죄자 새끼 도울 마음 전혀 없다. 그리고 너 같은 것도 이제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아이는 어쩌려고 그러냐 저한테 감정에 호소하기에 내가 알아서 잘 키울 테니까 걱정 말고 꺼지라 했습니다. 지금 네가 이혼하면 아이 키울 능력이나 되니? 물으니 얼버무리기에 그냥 혼인무효 소송하고 아이 내가 키울 테니까 그렇게 알라고 하고 집 나왔습니다. 정말 배달 음식 하나 시켜 먹는 거 아까우면서 모은 돈 엄한 놈 주둥이에 들어갔다 생각하니 피가 거꾸로 쏟았습니다. 돈도 돈이지만 절 가족 전체가 집돈으로 속이기만 했다는 사실도 참을 수가 없었죠. 위자료는 물론이고 사기죄로까지 고소했습니다. 금품을 목적으로 결혼했으니 충분히 가능한 소송이었죠. 그치만 하는 말이 웃기더군요. 정말 그럴 목적이 아니었고 사랑했다고요. 결국 위자료 지급 판정받았고 혼인 무효되었습니다. 장모였던 그 여자가 하도 장삿집에 찾아와서 난리를 치기에 사기죄까지는 씌우지 않았습니다. 진짜 찢어 죽이고 싶지만 그 아이 생각하니 안 된 마음에 봐줬습니다. 그렇게 제가 빼앗겼던 거 다 찾지도 못했고 상처밖에 안 남았지만 마무리했습니다. 진짜 세상에는 별의별 일들이 많은데 저한테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정말 깜빡 속았습니다. 호적상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에 전혀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그냥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늘 밝았던 사람이라 그런 어두운 일들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그 죽고 못 사는 범죄자 놈이랑 다시 붙어먹던 말든 또 보이스피싱을 하며 그지같이 살아가든 신경 끄기로 했습니다. 제 아이만 저는 잘 키우면서 살면 되니까요. 다만 엄마 없이 자랄 앞날이 좀 미안해지고 걱정이 될 뿐입니다. 제가 더 노력해야겠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글을 써본 적이 없어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지를 모르겠네요. 그냥 멍멍이만 또 못하게 지내다가 결국 이혼한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어요. 빨리 알아보고 탈출한 셈입니다. 전 남편과 저는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모은 돈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댁에 들어가 살았습니다. 시아버지는 돌아가셔서 시어머니와 남편 그리고 중요한 강아지들과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지옥에 들어간 것이었죠. 저도 동물 좋아해서 처음에 너무나 귀여운 그 아이들 좋아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지금 동물이라면 지긋지긋하네요. 제가 시집살이 하는 것은 여기저기서도 들어봤어도 동물들 때문에 고민하는 것은 듣도 보도 못했습니다. 결혼한 후 저는 거의 동물 보모였습니다. 얼마나 저한테 케어를 시키시는지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들 못 본다고 매일 욕먹었습니다. 강아지가 총 4마리였고 그중 하나 설사라도 하는 날엔 도대체 어떻게 돌봤기에 애가 일어나며 저한테 뭐라 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보험 설계사로 일하시고 남편은 회사 다녔기 때문에 늘 제가 집에 있었습니다. 애들 케어하는 것은 제 몫이었죠. 4마리 줄 채워서 산책이라도 하라고 시키면 저는 1마리 안고 3마리 끌고 다니면서 정말 힘든 산책 시켰습니다. 어찌나 힘이 좋은지 제가 끌려가는 느낌이었죠. 너무 힘들어서 남편한테 진짜 너무 힘들다고
어떻게 좀 해달라고 하면 엄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기댈 곳이 없으셔서 키우는 애들인데 좀 잘해줄 수도 있지. 강아지 돌보는 것도 힘들면 나중에 애 낳으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며 절 나무랐습니다. 이미 결혼한 지 5개월 만에 내 편이 아닌 남의 편이었습니다. 그래도 동물은 무슨 죄인가 싶어서 정말 열심히 돌봤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 성에는 안 차는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좋아하긴 하지만 키워본 적이 없으니 부족한 면도 많았겠죠. 그래도 제가 키우고 싶어 했던 애들도 아니고 좀 너그럽게 봐줄 수도 있는 건데 어찌나 가혹하게 하시는지 정말 서러웠습니다. 결혼 전에는 밖에서만 배웠으니 전혀 이럴 일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시댁에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한 뒤로 집에 한번 가봤을 때 애들을 너무 귀여워했는데 그거 보고 아이고 이제 애들이 너 만나서 행복하겠다 하셨는데 그게 결국 저 부려먹겠다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하루는 제가 초코우유 하나 먹다가 식탁에 올려두었는데 4마리가 그거 떨어뜨려 다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니 2마리는 괜찮은데 2마리가 설사하고 뭐 그러기에 시어머니께 전화했더니 집에 와서 뭐 먹었냐고 하시기에 초코우유 떨어뜨린 거 먹었다고 하고 너는 강아지 초콜릿 종류 먹으면 안 되는 것도 모르냐며 엄청 나무라시고 병원 가서 치료받고 돌아오자마자 앉혀놓고 인터넷 보고 공부 좀 하라며 요새 애들 인터넷 보고 이것저것 잘 알던데 넌 어쩌면 애가 그렇게 둔하냐고 나무라셨습니다. 정말 너무 서러워서 인터넷에서 먹으면 안 되는 음식 보다가 펑펑 울었던 기억도 나네요. 집 냉장고에 소고기를 좀 사다 놓으셨기에 그걸로 소고기 묵고 끓였다가 엄청 욕먹은 적도 있습니다. 애들 수제 간식 만들려고 사놓은 건데 그걸로 국 끓이면 어쩌냐고 하시면서 호통을 치셨습니다. 서러워서 남편한테 소고기 사러 가게 차 좀 태워달라고 했더니 쳐다도 안 보고 운동 겸 걸어 다녀와 하더군요. 진짜 이 집에서 제가 뭐 하는 사람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결혼 전에는 다정했던 사람이었는데 어쩌면 이렇게 몇 개월 만에 변할 수 있을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애들이 저랑 낮 시간을 계속 보내서 그런지 저한테 정을 붙여 시어머니와도 별로 반가워하지 않으니까 질투가 나셨던지 애들 다 뺏어가셔서 방문 닫아버리시고요. 그럴 거면 저한테 왜 그렇게 챙기고 잘해주라고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마음인지를요. 남편은 남편 나름대로 스트레스 주고 집에서 하는 거 뭐 있냐며 열받게 하고 저는 어디 가서 위로받고 털어내야 하는지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제 친정엄마 생일이라서 남편과 같이 가고 싶었는데 본인은 일이 있어서 안 된다고 하기에 혼자 버스 타고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시어머니랑 남편 그리고 강아지들 데리고 펜션 다녀왔더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라고 물으니 본인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왔는데 어머니가 너무 답답해 하셔서 모시고 바람 쐬러 다녀왔다 했습니다. 강아지들 놔두고 갈 수 없으니 같이 데리고 다녀온 거고요.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서 일이 빨리 끝났으면 장모님 생신에 와야 하는 게 정상 아니냐고 하니 너 갔는데 뭐하러 나까지 번거롭게 가냐며 어이없는 소리 하기에 그럼 시어머니 생신 때 너 혼자 모시고 나는 딴 데 가도 되겠네? 하니 그거랑은 다르다고 하더군요. 도대체 뭐가 다른 건지? 여하튼 쌓일 대로 쌓였습니다. 그러다가 시어머니 하는 개모임 이번에는 집에서 하기로 했다고 음식 준비하라고 하시더군요. 진짜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에 있을 개모임 준비했습니다. 새벽부터 장 보고 음식 만들고 정말 허리가 빠지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게 거의 다 준비해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퇴근해서 오더군요. 와서 저는 거들떠도 안 보고 강아지들 잘 있었냐고 인사하고 하기에 고생하는 거 안 보이냐고 좀 도우라니 하루 종일 일하고 왔는데 또 일하라고? 하기에 나는 너보다 먼저 일어나서 계속 일만 했다고 하니 사회생활이랑 같냐며 또 저를 무시하는 발언을 하더군요. 부글부글 올라왔지만 참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 친구분들과 오시고 와서 아직도 준비 다 안 해놓으면 어떻게 하냐고 하시기에 다 됐다고 좀만 기다리라고 하고 얼른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애들 왜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냐고 묻기에 번쩍했습니다. 제가 너무 바빠서 밥을 못 챙겨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바빠서 깜빡했어요. 지금 밥 줄게요. 하니 이 말도 못하는 애들이 얼마나 배가 고팠겠냐며 저한테 너무 심하게 뭐라 하시는데 갑자기 울컥하더군요. 어머니, 저도 오늘 앉아서 밥 한 끼 못 먹었어요. 하니 너는 네가 원할 때 언제든 먹을 수 있지만 애들은 아니잖아 하면서 반박하시더군요. 옆에서 남편은 그냥 애들 밥 한번 쏟아주는 게 뭐가 어려워서 바쁘단 핑계냐고 거들기에 진짜 참다 폭발했습니다. 앞치마 집어던지고 이 집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 놀라서 친구들 있는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하시는데 제가 이 집에 강아지 식모 노릇, 남편 시어머니 가정부 노릇 하려고 들어온 거 아니라며 소리 질렀습니다. 그리고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도저히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요. 그러니 무슨 소리 하냐고 날뛰기에 그냥 무작정 외투 하나 들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길로 친정으로 갔습니다. 가서 엄마한테 이것저것 말하니 너무 가슴 아파 하시더군요. 저도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행복한 모습만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말이죠. 그렇게 좀 더 준비해서 결혼해도 늦지 않다고 말리셨는데 사랑에 눈이 멀어 괜찮다고 했었는데 모두 제 탓이었습니다. 아직 1년도 안 된 시간이었고 돌이키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어찌됐건 버틸 수 있지만 제 편이 아닌 그 사람이 너무나 싫었기 때문에 평생 그렇게 산다 생각하니 갑갑한 것이 절대 그렇게 살 수는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 굳게 먹고 다음날 서류 준비해서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자꾸 미안하다느니 이제 본인이 잘 챙긴다느니 말하기에 필요 없다고 그냥 놓아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집 들어가서 짐 정리하고 있으니 시어머니 와서 또 뭐라고 하시더군요. 요새 애들은 이혼이 장난인 줄 아는 것 같다며 자꾸 후회할 짓 하지 말고 그냥 잘 살아보자. 나도 앞으로 조심할게 어쩐다 하시기에 아니 조심할 필요 없고 그냥 이 애들 끌어안고 아들이랑 오순도순 행복하게 사세요 하고 나왔습니다. 행복에 겨운 줄도 모르고 저한테 막대했던 그놈 시어머니 평생 그렇게 살 겁니다. 누가 좋다고 들어와서 살겠습니까? 그놈 직업도 변변치 않아서 이 직업 저 직업 바꿔가며 좀 질리면 그만두고 그러는 거 다 알았지만 그래도 나이 들면 철들 거라 생각하고 다 참았습니다. 요새 저 같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참. 저희 부모님이 집 없는 거 도와주신다고 한 거 처음부터 처갓집 도움받고 그러면 계속 그 벌을 가지고 갈까봐 말도 안 했는데 지복 지가 찬 거죠 뭐. 그렇게 이혼하고 저는 집에서 도움받아 친정에서 생활하며 바리스타 자격증 따고 공부해서 카페 차렸습니다. 회사를 다니기는 했었지만 제 적성에도 안 맞았고 전문 분야도 아니었기 때문에 별 미래가 없다고 판단해서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카페는 꽤 잘 되는 편이었고 어떻게 소식을 들었는지 전 남편 찾아와서 돈이 어디서 나서 카페를 차리냐고 뭐라고 하기에 사실 충분히 집안에서 밀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데 너 하는 집 보려고 가만히 있었더니 역시는 역시였다고 하니 왜 그런 걸 속이냐며 방방 뛰더군요. 그럴 줄 알았으면 잘해줬다고요. 그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그럼 돈 있는 처갓집이면 나한테 잘하고 돈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무시했냐고 하니 어버버 하더군요. 진짜 속 보이는 인간들. 제가 그냥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제 친정도 가난하다고 생각해서 그랬는지 그렇게 부려먹고 무시하고 말이죠. 되려 지금은 잘 걸러냈다고 생각합니다. 강아지들 덕분에 사람 잘 걸러내서 다행이라고요. 아마 강아지들 없었으면 그냥 참으면 살아갔을 텐데 그 아이들 때문에 내가 개만도 못한 존재라고 자꾸 생각하다 보니 결국 폭발한 거였으니까요. 고맙다고 해야겠네요. 그치만 아직까지 강아지들만 보면 그때 그 시절 생각나서 싫습니다. 동물은 아무 잘못이 없지만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할 줄만 알았던 그러나 지옥이었던 결혼생활이 끝났습니다. 제 나이 아직 어리니 그냥 똥 밟았다 생각하고 다시 새 출발하려고 합니다. 전 어릴 때부터 배드민턴을 해온 터라 체중 최고 나왔고 계속 운동하다가 어느 순간 정말 권태기가 오고 싫어져서 관두었습니다. 관두고 1년쯤
또래의 어느 여자들처럼 친구도 만나고 신나게 놀면서 지내다 보니 문득 운동이 그리워졌지만 다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고 그래서 그냥 배드민턴 클럽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운동하고 제가 그래도 선수 출신이다 보니 사람들이 축혀 세워주는 그 맛에 다니면서 가르쳐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그놈을 만났습니다. 레슨을 받고 싶다고 하기에 해본 적은 없지만 공짜 아니고 돈도 주겠다고 하기에 혹해서 시작했죠. 그렇게 레슨을 하면서 친해졌고 잘해주는 것에 마음이 흔들려 연애까지 했습니다. 처음엔 많이 망설였습니다. 왜냐면 나이 차이가 너무 많이 났었으니까요. 제가 24살이었고 그 사람은 40살이었습니다. 집이 워낙 가난했었는데 본인이 동생 둘 다 대학까지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혼도 못하고 시기가 지나서 이루고 있다고요.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어머니가 계시긴 한데 거동이 좀 불편하시다고도 하기에 어린 마음에 동정심이 갔습니다. 지금이었으면 바로 걸렀을 텐데요. 저도 아버지가 안 계셨기에 뭔가 더 마음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저한테 결혼을 하자고 했는데 불과 만난 지 3개월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냥 그때 당시에는 저도 좋았고 운동을 하다가 그만둔 것처럼 저는 제가 하려는 건 다 했으니까요. 철이 없었죠. 처음에 저희 엄마한테 말했을 때 정말 난리가 났습니다. 무슨 벌써 결혼이냐. 만난 지도 얼마 안 되었는데 뭘 알고 그런 선택을 하느냐고 인연 끊자고까지 말씀하셨죠. 그러나 결국 저한테 못 이기시고 허락했고 저도 그놈 어머니를 만났습니다. 처음엔 저한테 엄청 고맙다고 했습니다. 노총각으로 죽을 줄 알았더니 네가 나타나줘서 얼마나 고마운 줄 모른다며 앞으로 잘 살아보자 하셨고 저도 네네 하며 진짜 어머니처럼 생각을 해야겠다고 좋은 마음을 가졌었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만난 지 3개월 만에 결정하고 5개월쯤 되었을 때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모질이었죠. 결혼하고 나서부터 바로 후회했습니다. 일이 바쁜 그 사람은 저한테 아침 밥상이라도 차려주길 원했고 자랑은 아니지만 제가 그런 거 해본 적이나 있었겠습니까? 제 아침밥도 안 먹는데요. 나는 못하겠다 했습니다. 그럼 너는 결혼하고 하는 일이 뭐냐고 묻기에 일 도와주는데 내가 왜 해야 되냐고 했죠. 제가 그놈 식당 하는 곳에서 일을 도왔는데 한 4시쯤 출근해서 밤 11시 정도면 퇴근을 했습니다. 저도 늦게 마치니 피곤하고 아침에 좀 더 자고 할 일 하는데 아침 일찍 나가서 거기대로 다니는 게 일인 사람이라 저한테 불만이 많았습니다. 뭐 그것까지는 그렇다 쳐도 그냥 말끝마다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네가 뭘 알겠노? 이 말인데 경상도에선 네가 뭘 알겠냐, 이걸 네가 뭘 알겠노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늘 저 말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제가 뭐라도 할라 치면 네가 뭘 알겠노? 이 말하고 제가 친구들 얘기하면 나중에 되면 다 후회한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니 재미도 없고 뭐 당연히 내 나이니까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건데 세상 혼자 다 아는 것처럼 저렇게 말을 하니 기분이 좋진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도 딱히 할 줄 아는 게 운동밖에 없다 보니 새로운 것을 찾아보려 노력했습니다. 결혼은 했어도 뭔가 제 직업이라는 것을 갖고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이거저거 해보고 싶다 말하면 그냥 집에서 살림이나 하라고 하고 아니면 그런 건 아무나 하는 줄 아나? 세상 물정 너무 모르는 거 아이가? 이런 식의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전에는 정말 몰랐습니다. 다 그래 해주고 좋다 해주니 결혼하고 나서도 그럴 줄 알았죠. 연애한 기간이 너무 짧아 제가 몰랐던 점이 많은 것 같아 후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원래 같이 살지는 않을 거라던 시어머니가 저희 집에서 산다 했고 뭐 저한테는 거의 통보식이었습니다. 짜여진 수순처럼 몇 개월 따로 살다가 갑자기 집에 들어와서는 저한테 사사건건 참견하기 시작하고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어려서 모르는 거다. 나이 먹으면 알게 된다. 이 말을 하도 들어서 지금도 꼰대 같은 사람 만나면 별거 아닌데도 화부터 납니다. 제가 애견 미용을 배우고 싶어서 학원에 등록하고 다니는데 시어머니는 그런 건 너 혼자 살 때나 할 것이지
결혼하고 나면 남편 잘 챙기고 내조해야 하는 게 맞는 건데 자꾸 네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려면 결혼은 뭐하러 했냐고 하시기에 제가 그렇게 못하는 건 뭐고 결혼하면 집에만 있으면서 내조해야 한다는 건 어디서 튀어나온 거냐고 대들었다가 저희 부모님까지 욕먹었습니다. 가정교육이 잘 안 되었다며 이래서 요새 어린애들은 안 된다고 난리를 치셨습니다. 저도 너무 듣기 싫었고 같이 살기도 싫어서 그놈한테 말하니 어머니 얼마나 사신다고 사시는 동안만이라도 잘 해드리고 하면 되지. 나이 더 먹고 나면 후회하는 게 못해드린 일이다. 이 말하기에 정말 치가 떨리더군요. 지부모지 제 부모는 아니니까요. 그리고 제가 젓가락질을 좀 이상하게 했었는데 그거 가지고도 하도 뭐라 하셔서 결국 고쳤습니다. 그런 거야 고칠 수 있습니다. 싫어하는 어른들 많은 거 알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말을 해도 그냥 고쳐라고 하면 될걸. 집에서는 뭘 가르친 거냐. 요새 어린애들은 그렇게 젓가락질하냐 하니 기분이 나쁠 수밖에요. 그리고 제가 살림하다 온 것도 아니고 모르는 건 배우면서 하면 되는 건데 거기에다 대고 자꾸 이래서 나 가고 나면 아들 밥이나 제대로 얻어먹겠나? 혼잣말 하시는데 다 들리게 했습니다. 이제야 좀 먹고 살만한데 집에 근심이 늘었다고 하시면서요. 그냥 다 견디며 꿋꿋하게 애견 미용 배우고 자격증도 따고 나니 제 장사를 하고 싶어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진 돈은 없었고 그놈한테 말하긴 싫었습니다. 또 얼마나 잔소리해야 될지 뻔했으니까요. 그때 저희 엄마가 도와주신다고 했고 가게 알아보고 있었더니 가게 계약은 네가 할 줄 알겠느냐. 그러다 사기당한다. 뭘 알아야 하지. 왜 어린애 허파에 바람들게 가게 차려준다 하시느냐. 사장 되면 다 좋은 건 줄 아냐 등등. 진짜 귀에 딱지 않도록 잔소리를 해대고 싫은 소리만 하니 못 참을 지경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옆에서 계속 임신이나 해라 애나 낳아라 하시는데 임신은 제가 하고 싶을 때 마음이 굳어지면 하기로 이미 결혼하기 전에 합의가 되어 있던 상황이라 참견받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 그러니 그놈한테 그런 소리 못하게 해라 했음에도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놈 자체도 짜증나는데 어리다고 무시하고 자꾸 교육시키려 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같이 사는 것도 너무 싫고 그 싫은 와중에 새벽에 괜히 시끄러운 소리 내면서 저 깨우려고 하는 것도 너무 짜증났습니다. 일부러 새벽에 방문 한 번씩 열어보시고 냄비 소리 내고 누가 봐도 저 나와서 밥하라 하는 건데 뭐 하시냐고 하면서 나가면 그냥 바로 일해야 하는 상황이 몇 번인지도 모릅니다. 왜 저는 제 삶 존중도 못 받고 시집살이를 해야 하는지 이해가 안 갔고 결정적으로 그놈하고 시어머니랑 하는 대화를 들은 것이 컸습니다. 아침에 나가는데 저는 계속 자는 척을 했죠. 거실에서 둘이 대화하는데 다 들렸습니다. 왜 임신 빨리 안 하냐고 하는 시어머니한테 대충 이러다가 그냥 임신시키면 되니까 걱정하지 말라 하더군요. 그랬더니 시어머니 하는 말이 마음에도 안 드는 거 애라도 낳으라고 데려다 놨더니 자꾸 해야 할 건 안 하고 밖으로 돌기만 하니 이래서 너무 어린애들은 안 낸다며 말하시는 거 똑똑히 듣고 그때 정말 맘 접었습니다. 그냥 애 낳는 기계쯤으로 하나 데리고 와서 입맛대로 만들고 싶으신 모양이었는데 저는 그렇게 못 살거든요. 우선 엄마한테 말했더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시집을 가긴 했어도 계속 탐탁지 않아 하셨는데 이혼하겠다고 하니 해보고 나서야 정신 차리냐고 정말 답답하다고 하시면서도 생각 잘했다고 했습니다. 고생길 훤하다고요. 시어머니 모시면서 늙은 남편 수발까지 들려면 보통 일 아니라면서요. 여하튼 엄마한테도 말했으니 더 지체할 것 없이 이혼하자고 했습니다. 갑자기 뭔 봉창 두드리는 소리인가 싶었겠죠. 뭐 하는 거냐고 묻기에 하는 얘기 다 들었다. 나 애 낳는 기계도 아니고 평생 너 밥 차리면서 네 인형처럼 살 마음 추호도 없다 했더니 그럼 뭐하러 결혼했냐 하기에 처음부터 네가 나한테 그런 거 시킨다고 했었냐. 나는 그냥 네가 좋았고 서로의 삶 존중해주며 사는 게 결혼인 줄 알았다. 이딴 게 결혼이면 하지도 않았다고 하니 진짜 어려서 철이 없구나. 이혼이 그냥 너 친구들 남자랑 헤어지는 거랑 똑같은 줄 아냐고 하기에 다를 것도 뭐냐. 그냥 서류에 도장 찍고 각자 거 가지고 가면 끝인데 뭐가 더 있냐? 물으니 벙쪘습니다. 그날 저녁에 시어머니
또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러는 거 아니라고 꼰대 교육 시작하실 나기에 아니 됐고, 저는 평생 집안일이나 하면서 애 낳는 기계로 살기 싫고요. 그럼 며느리 찾으세요. 전 내일부터 이 집 나갈게요. 하니 아이고 저런 게 들어와서 집안 다 망친다며 방방 뛰시더군요. 뭐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뜬 상태였고 집은 그놈 집에서 살았고 혼수는 제가 해왔으나 어차피 가지고 가봐야 쓰지도 않을 거 필요도 없었기 때문에 몸만 나오면 그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짐 싸서 나가려 하니 후회할 짓 하지 말라고 붙잡기에 너나 평생 엄마 손 붙잡고 늙어 죽어라 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동생이고 뭐고 그냥 결혼 못한 이유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무슨 조선시대 가부장 사상에 젖어서 이건 남자일 저건 여자일 나누는 것부터 이상하고 밖에서 돈 벌어오니 집에 있는 사람한테 대접받기를 원한다는 것 자체가 제 가치관하고는 전혀 안 맞았죠. 시원하게 엎어치고 집 나왔습니다. 그리고 친정으로 갔죠. 자꾸 후회할 행동하지 말고 집에 오라는 거 몇 번을 무시하고 시간 지나니 결국 이혼하더군요. 그렇게 끝났습니다. 앞으로 모자 둘이서 부둥켜 안고 잘 살겠죠. 제 나름대로는 잘한 선택이라 생각하고 이제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제 생각이 너무 짧았습니다. 연애 기간도 길지 않았고 그 사람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고 성급한 결정을 한 제 잘못이 큽니다. 그건 저도 인정하는 부분이나 말끝마다 어린 게 뭘 아냐는 식의 태도와 그냥 애나 낳고 살림이 날 여자를 구한 것 같은 느낌은 기분이 더러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모든 게 마무리되었고 저는 다시 제 또래의 여자들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이 26살에 벌써 이혼녀라는 딱지가 붙었지만 개의치 않습니다. 언젠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 이런 과거가 걸림돌이 된다면 후회는 하겠죠. 그냥 지금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지내려고요. 행복한 일만 있었으면 좋겠네요, 이젠.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다정한 남각정 다락방TV입니다. 오늘도 저의 다락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사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새댁입니다. 남편과 하루하루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저에게는 고민이 있어요. 전 보통의 평범한 여자이고 성장 과정 또한 평범한 편입니다. 그런데 남편은 가정사가 조금 복잡한 편이에요. 그래서 결혼 허락을 받을 때 저희 엄마가 좀 걱정이 많으셨어요. 남편은 아주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어머니는 계속해서 남자를 만나셨고 저희 남편은 그럴 때마다 상처를 받고 자라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남자 없이 못 사는 것 같은 어머니가 이해가 되질 않았었다고 해요. 좀 괜찮은 분들을 만났다면 좀 덜했을 텐데 만나는 분들마다 시어머니의 돈을 떼먹고 도망가던가 술만 마시면 남편과 시어머니를 때렸다던가 바람을 피운다던가 하는 문제들로 집안이 조용할 날이 없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새아버지는 제가 결혼하기 2년 전에 시어머니와 재혼하신 분이라고 했어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 남편은 고등학교 때부터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빨리 집에서 나오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집이 싫었다고 해요. 현재의 새아버지도 본인의 역할은 전혀 생각 안 하시고 대접만 받으려 하시고 저희 남편에게 용돈만 바라는 그런 분이다 보니 지금도 남편은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시어머니는 이런 남편을 이해해주고 보듬어 주시기는커녕 항상 본인이 만나는 남자에게만 신경을 쓰시고 남편은 자신의 손바닥에 올려놓고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셨다고 합니다. 여튼 이런 남편의 사정을 알았지만 저는 남편을 많이 사랑해서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 힘들었던 것마저 제가 보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저희는 신혼생활을 즐겁게 해나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시어머니께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어느 정도 적응도 되었을 테니까 집들이 한번 하는 게 맞지 않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아차 싶었습니다. 친정엄마에게 말씀드려서 양가 어른들 다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하겠다고 했어요. 저희 엄마도 와서 도와주시겠다고 하셨고 남편도 한 번은 해야 할 일이니 하자고 했습니다. 남편은 저희 부모님은 좋아하는데 본인의 부모님은 될 수 있으면 안 만나고 싶어 하거든요.
여튼 그래서 날짜를 잡고 어른들께 오시라고 연락을 드렸습니다. 그날이 되자 친정엄마는 일찍 오셔서 저와 같이 음식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서 오전부터 저와 엄마는 정말 열심히 준비했어요. 친정엄마는 이렇게 처음으로 시댁 어른들 집으로 모시는 거는 잔칫날처럼 풍성하게 해야 한다고 하셨죠. 처음 시작은 정말 잔칫날 같았습니다. 양가 부모님들은 다 시간을 맞춰서 오셨고 즐겁게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어른들이 모인 자리니 술이 빠질 수 없어서 집에 있던 고급 양주도 한 병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소주에 맥주까지 마셨어요. 양쪽 어른들이 다들 술을 잘 드시는 편이었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는 무르익어 갔어요. 그러던 중 신랑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사실 고양이 2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제가 젊을 때부터 키워왔던 고양이와 남편이 꼭 키우고 싶다고 해서 얼마 전에 데리고 온 고양이 이렇게 2마리였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제가 이 고양이를 키우는 것을 아주 싫어하셨습니다. 대뜸 인사드리러 간 자리에서부터 고양이 갖다 버리라고, 제가 안 버리면 본인이 고양이 버리겠다고 윽박지르시고 협박을 하셨어요. 그런데 제 가족 같은 고양이를 어떻게 버리나요? 그래서 겨우겨우 키워가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그 이후로도 시어머니는 전화하실 때에도 집으로 오라고 하셔서도 저에게 소리를 지르시며 고양이 없애라고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저는 제가 피해가 없게 잘 키우겠다고 하면서 그 상황을 모면해 갔었어요. 남편은 이런 저를 너무 안타까워했고 본인도 고양이를 너무 키우고 싶어 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었나 봐요. 그래서 식사 자리에서 남편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잠시 자리를 비우실 때 새아버지께 먼저 저희가 2마리 고양이가 있는데 꼭 키우고 싶었고 앞으로 잘 키워보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그건 내 알 바 아니다. 너희 어머니랑 이야기해라. 얼마 뒤 화장실 다녀오신 시어머니가 자리에 앉으셨고 남편이 다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양이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어머니는 언성을 높이시더라고요. 원래도 시어머니는 성격이 급하시고 본인이 마음에 안 들면 큰 소리로 윽박 지르고 소리 지르는 분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게 갖다가 버리고 없애버리라고 했더니 계속 끌어안고 있다면서 아주 쓴맛을 제대로 봐야 갖다 없애겠냐고 절 보며 그러시더라고요. 저희 부모님도 다 계신데 절 노려보시면서 소리를 치시는데 너무너무 무서웠습니다. 남편은 화가 나는 했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아기가 태어나도 정서적으로나 면역력적으로도 좋다고 하고 우리 둘이 이렇게 좋아하니까 잘 키워보고 싶다고 말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니네가 알아서 한다고 해서 뭐가 잘 된 게 있냐 하시더군요.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아이가 생겼었는데 유산이 되었습니다. 자연적 유산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 이후로 시어머니는 더욱더 고양이 없애라고 압박을 해오셨어요. 그러시면서 고양이 그 흉물스러운 거 안 없애서 이렇게 애도 유산하고 해놓고는 뭘 잘했다고 하는 거냐면서 점점 언성이 더 높아지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빨리 애를 갖길 바라시면서 저희 부부의 잠자리 코칭까지 하셨던 분이셨거든요. 여튼 그렇게 점점 언성은 높아져 갔고 정말 옆집에서 항의 전화 들어올까봐 조마조마할 정도로 소리는 커졌습니다. 결국 저희 남편은 화가 너무 났는지 쌍욕을 해버리고 말았어요. 원래는 남편이 참 예의 바르고 어른들에게 잘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시어머니에게만큼은 그게 잘 안 되나 봐요. 시어머니의 남자 과거가 본인을 너무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게 응어리져서 그런다 했거든요. 여튼 그렇게 쌍욕을 하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그 소리를 듣더니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다 계신데 정말 상을 완전히 엎어버리셨어요. 그릇들은 다 깨지고 그 와중에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달려드시더니 막 때리셨고 남편은 시어머니를 제지하려고 힘을 쓰고 저와 친정엄마 친정아빠는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서 동동거리고 있었고요. 그릇이 깨져서 그 파편들 때문에 남편 발이며 손이며 피가 나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너무 화가 난 것 같아서 남편 정신 차리라고 제가 뺨까지 한 대 때렸어요. 너무 무서워서요. 그 와중에 새아버지는 무슨 구경꾼처럼 멀찍이 서서 둘이 싸우는 거 보고만 계셨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막 달려드시더니 그렇게 그 고양이 없애라고 몇 번을 말했더니 안에서 이 사단을 나게 만드냐? 너 진짜 대가리가 없는 거 아니냐? 아니면 내가 우습냐? 너 얼마나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래? 한번 제대로 내가 너 갈궈주리? 라며 소리 지르셨습니다. 저는 그 상황도 너무 무섭고 이런 일을 당해본 적도 없고 저희 부모님들까지 시어머니에게 막 뭐라 하시려고 하고 정말 숨이 막히더라고요. 순간 제가 정신을 잃고 주저앉아 쓰러졌습니다. 남편이 놀라서 달려오고 저희 친정엄마는 옆에서 울고 계시고 친정아빠는 화를 참느라 어쩔 줄 몰라 하시고 정말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웃긴 게 뭔 줄 아세요? 이렇게 난리가 나고 제가 맥없이 쓰러지고 하는데 시어머니와 그 새아버지는 사돈 저희는 먼저 갑니다 하고 가버리시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저희 부모님은 더 화가 나셨고요. 그래도 제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부모님은 저 데리고 병원으로 가셨고 그렇게 저희 집 첫 집들이는 피로 얼룩졌습니다. 병원 다녀와서 남편은 저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정말 죄송하다고요. 울면서 비는 남편을 보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은 마음 아파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집에 저를 시집 보냈다는 생각에 친정엄마는 그 이후로도 불면증에 시달리실 정도로 마음고생을 하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저에게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제 저에게 시댁은 없는 걸로 생각하고 살라고요. 명절이고 어버이날이고 우리에겐 저희 친정 부모님만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자고 했습니다. 그렇게 일은 마무리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로 계속해서 시어머니의 전화가 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고양이 끼고 살고 있냐면서요. 제가 시어머니와 남편 사이를 갈라놓고 이간질하고 있다면서요. 이런 식으로 사이를 갈라놓고 아들을 볼 수 없게 한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그러십니다. 정말 마음이 힘듭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가족처럼 키워온 고양이를 이렇게 정말 보내야 하는 걸까요? 제가 정말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은 천하의 몹쓸 인간인 걸까요? 시어머니의 과거 때문에 남편은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인데 그나마 제가 또 그 사이에 껴서 키우지 말라는 고양이까지 키워서 문제만 더 크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남편과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놓았다는 죄책감으로 힘들어하느니 동물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건지. 하지만 고양이는 저에게 동생 같은 존재거든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오락가락합니다. 시어머니의 전화에 안 받으면 되겠지만 뭐랄까요? 오랜 시간 모자간의 관계가 안 좋았다가 이제 겨우 좀 좋아지려고 하는 찰나에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 같아 그게 마음이 쓰이는 것 같습니다. 전 정말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요? 참 힘든 하루하루입니다.